안녕하십니까. 위드시 무현 심정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8월 25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저녁 10시입니다. 네, 저는 방송 준비하려고 또 잠깐 일찍 들어왔고요. 잘 들리시나요? 혹시 접속해 계신 분 계시면 방송이 잘 들리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개인 핸드폰에 소리가 나는지 잠깐 체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립니다. 자, 59분이고, 아까 댓글에 방송 벌써 끝났나요? 이렇게 문의하신 분이 계시던데, 혹시 어디 공지가 시간이 잘못 나간 곳이 있나요? 네, 약간 저희는 예정된 시간 10시가 되면 이제 방송할 거고요. 지금은 방송 준비 시간이고, 이곳 인터넷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늘 편치가 않아서 제가 조금 일찍 들어와서 점검 먼저 하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10시가 됐네요. 올려주신 글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주연님, 초음파 사진 어떤지 궁금해요. 이렇게 문의해 주셨네요. 네. 저는 3년 전 처음으로 겪는 생리불순에 동네 산부인과를 방문하셨다가 갑상선에서 3.8cm가 되는 결절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3년 전에 크기가 작은 편은 아닙니다. 당시에 3.8 하나, 0.5 하나, 양쪽에 하나씩 있었고 두 병원을 가셨군요. 두 곳 다 작은 결절은 의미 없다. 3.8짜리는 새침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큰 병원으로 또 가신 거죠. 세 번째 병원은 이제 큰 병원 가셔서 새침 검사를 하셨고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셨던 병원인가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여기 너무 큰 병원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추적 관찰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3.8짜리는 4.4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 4.4cm겠죠. 안녕하세요. 주자미님. 질문 됩니다. 네, 채팅방에서 질문 되고요. 우선 제가 제 이름으로 된 요 상담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 이제 드리고 있고요. 요 분들 질문하시고 이제 다른 게시판으로 넘어갈 때 올리시면 되고요. 여기 질문자이시면 그 본인의 질문이 진행될 때 최대한 많이 댓글을 올려주세요. 자, 다시 오주연님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8이 4.4mm가 아니라 4.4cm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4.4cm가 되는 결절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될 것 같지만,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 수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단정하지는 마시고요. 처음 알게 된 산부인과, 그게 여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3년 전 처음 가셨던? 거기서 반대편 모양이 안 좋아 보인다. 요 얘기는 언제 하신 얘기죠? 3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아니죠. 3년 전에는 이 동네 산부인과에서도 두 곳 다 작은 결절에는 의미가 없다 그랬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반대편 모양이 안 좋다. 이거는 어쨌거나 이 당시와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머리에 렉이 걸립니다. 그쵸? 지금 써 있는 말씀으로 봐서는 팩트가 약간 헷갈리네요. 어쨌거나 근데 환자분들은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뭐 여기서 어떻게 말을 했건 간에 네가 전문가니까 네가 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맞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고요. 특히나 지금은 제가 진료하는 의사가 아니죠. 저는 환자분께서 게시판에 제공한 정보만 가지고 뭐 혹시 환자분이 더 좋은 길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훈수, 제 방송 이름이 훈수 아닙니까? 답을 정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지금까지 진료하신 담당 의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그분들 의사 되는 게 쉽게 되셨겠어요? 공부 얼마나 많이 하고 되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간단히 무시해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약간 사진만 보고 제가 뭐 턱 답을 드리는 사람은 아니다. 그 얘기를 먼저 드리겠고요. 현재 이 올려주신 글 안에는 제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진만 떡 보면은 이 앞에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무시하고 저 사람들 말은 틀렸으니까 듣지 마시고 제 얘기만 들으세요. 그거 아니죠. 그리고 제 얘기를 참고만 하시겠죠. 그냥 심원작은 뭐라고 말하나 좀 궁금해서 문의하셨겠죠. 그렇죠? 자, 요 사진은 아마 그쵸. 2021년 8월 21일이네요. 그래서 4.4cm가 측정돼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환자분이 현재 지난 3년 이래로 지금까지 가장 크게 발생한 문제는 이겁니다. 최근 1년 사이에 3.8이 4.4가 됐다. 그쵸? 그러니까 작년 검사에서까지는 3.8이었는데 이번에 4.4가 됐다. 그 얘기잖아요. 제가 그래서 늘 사진을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 혹은요, 지난 1년 사이에 크기의 변화가 전혀 없더라도 측정치만 다르게 나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는 작년에 가셨던 병원하고 지금 이 병원이 같은 병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병원이 그래도 제법 커서 여기를 동네 병원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큰 병원인데 만약에 작년에 갔던 병원과 이번에 가셨던 병원이 다른 병원이면 똑같은 혹을 놓고 다르게 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혹이고 이 혹은 경계가 아주 명확한 혹이 아니라 초음파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분처럼 잴 수도 있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 재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잴 수도 있고 그거는 정말 초음파 보면서 초음파 보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길이를 잴 수밖에 없는 혹인데 그러면 여기까지 재느냐 여기까지 재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혹이 컸느냐 안 컸느냐는 작년에 찍었던 사진을 옆에다 놔두고
그거랑 똑같은 각도, 똑같은 모양으로 길이를 재야 커졌나 안 커졌나가 정확히 나오지. 작년에 잰 사람과 금년에 잰 사람이 서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길이를 재면 많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혹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혹이 정말로 커진 거 맞느냐? 그거부터 다시 보셔야 되는 혹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혹의 측정치, 이거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은 모양이 궁금하다 그러셨잖아요. 이게 지금 이 환자분은,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여러 병원을 다니시면서 여러 의사의 말들을 듣고 계시는데, 각각의 의사들이 하는 정보를 모아서 서로 다른 말을 할 때 누구 말이 맞는지 환자분들은 보통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한 의사들보다 환자가 지식이 더 많을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여러 곳에서 모았을 때 아마 머리만 더 복잡해지지 해결이 안 되실 거예요. 지금도 특히 환자분은 이제 모양을 궁금해 하셨지만, 네, 모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게 팩트냐, 그거부터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의사들한테 의견을 모으면 뭔가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환자분의 지금까지 모든 진료 기록을 가지고 이 오주연님을 정확히 판단해서 믿을만하게 진료 방침을 제시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세포 검사한 지 3년이나 되셨다면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크기는 정말로 그 사이에 자란 건지 아닌지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에 따라서 지금 치료를 할지 말지 정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치료를 한다면 수술을 할 거냐, 고주파를 할 거냐, 그 과정 하나하나에 지금 따져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환자분의 주치, 저분이라면 나를 충분히 정성껏 봐주시고 저분은 나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진료 방침을 제안하셨다. 그렇게 믿을 만한 의사를 만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혹에 대해서도 쭉 괜찮다고 그랬는데 처음 갔던 분은 안 좋다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려 했죠. 이 혹도 보기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할지 현재 이 사진 두 개만 갖고는 제 소견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의사가 의견이 나뉘어 있는 상태라서 이것도 여기저기 묻지 마시고 네, 주치를 정하신 다음에 그분의 그 소견을 좀 따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원하시는 답을 드렸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약간 저희 병원에 오셨다면 최대한 지금 말씀드렸던 상황들 감안해서 우선 치료하느냐 마느냐, 치료한다면 꼭 수술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고주파를 할 거냐,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드릴 것 같습니다. 조셉 H님 안녕하세요. 네, 조셉 H님 혹시 또 필요하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 소끄님 상담이 끝나고 나면 이제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댓글 보면서 또 같이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끄님은 27살 남성입니다. 카페에 가입하셨군요. 조직검사 결과를 듣고 걱정이 많습니다. 좌측에 3mm, 0.3cm 유도함이 있고 우측에는 0.9cm 양성이 있군요.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 외과 진료 후에 능동적 감시를 할지 수술을 할지 환자의 판단에 결정한다.
그쵸? 3mm면 사실, 네, 지금은 다짜고짜 수술하기에는 너무 작으니까 능동적 감시도 충분히 좋은 옵션이기 때문에 환자의 선택에 맡기는 거, 이게 현재로서는 제일 일반적인 진료 방침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유튜브를 보니까 고주파도 된다더라. 그걸 아신 거죠?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내과 의사가 아니라 잘은 모릅니다. 요거는 처방하시는 분께 좀 여쭤보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요거는 진짜로 이 부분은 이제 수술을 한 후까지 가정해서 물어보신 건데 요거는 약간 수술을 하시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고주파 뭐 결국에는 뭐 애매하게 말씀을 끝나셨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인가요? 그건 아니고 그쵸? 그냥 고주파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 얘기인 것 같으네요. 지금은 뭐 고주파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로서는 이제 아직은 임상 연구 단계에서 하고 있고 뭐 적어도 학술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충분히 이제 수술 능동적 감시와 나란히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로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것 같다. 이제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 환자분은 크기가 0.3cm밖에 안 되니까 후보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만약에 고주파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으시면 이제 혹에 지금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유일하게 0.3cm다.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것만 보고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고주파 하는 병원에서 이제 충분히 다른 그 팩트들을 체크하고 예, 고주파를 해도 안전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다 나와야 이제 할지 말지 정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혹이 0.3이 아니라 1.3cm다.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고주파 절제술의 후보에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저기 고주파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여기서 만약에 그랬다면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0.3이니까 고주파 할 수도 있겠다. 다른 팩트들을 체크해 보셔야 된다. 그런 것들이 다 괜찮게 나오면 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술, 능동적 감시, 고주파 3개가 환자분한테 이제 옵션으로 주어지겠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다은님 안녕하세요. 여포성 종양. 네네. 자, 이제 말씀 올려주세요. 혹시 지금 이제 나도 댓글로 문의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면 제 방에 올리신 분들의 상담은 지금 끝났고 이제 다른 방, 이 방은 저한테 직접 올려주신 질문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보고 이분은 내가 좀 도와드릴까? 그런 분들 돕기 위해서 들어가서 보는 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보다 그 댓글로 올라오는 질문들이 있으시면 그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분들 이제 혹시 제가 상담 중이라 하더라도 댓글 항상 바로바로 올리세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나도 문의드려야지. 이렇게 저를 그리고 다른 분들을 그 방해하지 않아야지 이런 말씀 마음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질문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리고 이제 방송 마치려고 하는 그 타이밍이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께는 한 40초? 길면 40초? 적어도 2, 30초 후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핸드폰으로 댓글 올리시면 저는 이제 질문 올라오는지 좀 기다려야지. 그러고선 잠깐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
이제 댓글도 안 오나 보다. 그리고 방송 마치면 이렇게 긴 댓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올리세요. 네, 주자미님. 네, 40세 여성이시고, 건강검진, 작년 11월 TSH가 7.21, 금년에는 8.5. 그러네요. 불연성 갑상선 저하증. T3, T4는 정상이세요. 초음파에서는 물혹이 많고, 그러네. 양쪽 다 되게 많네요. 그렇군요. 아직 이게 저 댓글이 다 올라온 게 아니네요. 저기 마저 읽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조셉 H님은 고주파 치료를 하고 장기간 추적 검사도 필수일까요? 이게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은 자기 상황만 아시거든요. 고주파는 양성종양에서도 하고 미세유도암에서도 하고 재발암에서도 하는데 조셉 H님은 혹시 미세유도암으로 질문하시는지요?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갖고 있으신 건 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다은님은 왼쪽 1.4. 정다은님 저기 제 유튜브에 똑같은 댓글로 질문 올려주신 분 맞으신가요? 저기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하고 생각했던 분이 있는데, 같은 분이시네요. 정다은님. 그치. 요 유튜브 닉네임은 여기 써 있는 닉네임하고 그 댓글창에 올라오는 닉네임이 같으니까 맞으시죠? 그러면 정다은님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침 그러잖아도 요거 댓글에다가 설명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정다은님 1.4cm고요. 여기에서는 왜 꼭 암인 것처럼 말하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던데 제가 암이라고 말한 건 아니고요.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은 했겠죠. 왜냐하면 수술을 해봐야 암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고 아마 1.4cm면 암일 확률이 여전히 있지만 그야말로 1.4cm고 세친 검사 후 여포성 종양일 것 같다. 70% 여포성 종양일 것 같다. 이런 진단을 받은 상태. 예를 들면 정다은 씨 쌍둥이가 100명이 있고 100명 다 똑같이 1.4cm의 요런 70% 여포성인 것 같다라는 종양을 가진 사람이 100명 다 수술을 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 생각에 여포암으로 나오는 사람은 두세 명? 그 다음에 97명 내지 98명은 암은 아니었네요. 확률상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큰 이유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료 윤리라고 할 수 있어요. 비유가 적절치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요즘에 다들 좀 알고 계실 것 같은 이야기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요새 코로나가 창궐을 하니까 저희가 백신을 맞잖아요. 근데 파이저 백신을 맞았더니 젊은 사람들한테는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생긴다더라. 그렇잖아요. 그거 적어도 그 백신을 만드는 사람들이 전혀 생각 못했을 부작용일 겁니다.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왜 하필이면 심낭염이냐? 예를 들면 왜 폐에는 염증이 왜 안 생기지? 간에는 왜 안 생기는데 왜 하필이면 심장이냐? 그거 아마 모를걸요? 그거 왜 그러는지 알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포성 종양에 고주파하면 안 되냐? 아니요,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은 아무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정다은 씨를 한다면 그거는 정다은 씨가 저 모르모트가 되는 거죠. 그런 시술을 지금은 특히 우리나라 의료 선진국이거든요. 그런 거는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못 하는 거지. 어떤 뭐 막 여포성 종양에다 고주파하면 큰일 나. 아니, 그런 건 솔직히 없습니다. 자, 조셉 H님은 미세요도암이시고 0.3. 아까 그 글 올리신 작성자시군요. 저기 소끄님이시군요. 그래서 장기 추적 결과 있죠. 필수냐? 당연히 필수죠. 수술을 해도 필수인데요.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주자미님은 이제 후속 질문이 올라왔네요. 병원에서는 6개월 간격으로 초음파 추적을 하자. 아직은 젊은 나이인데 앞으로 쭉 해야 할 것이냐? 쭉 해야 한다. 이거는요. 아직 젊다고 그러셨죠? 아직 젊은 분이시라서, 이거 내가, 응? 정기적으로 더군다나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봐야 돼. 이거 뭐 큰일 난 것 같으시겠지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냥 정기적으로 봐야 될 일들은 많을 거고요. 그게 이제 저처럼 이 젊은 분한테 50대가 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뭐 그냥 정기적으로 보는 건 별거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록이 암이 된다. 그런 거는 뭐 확률적으로는 매우 극히 낮으니까 신경 너무 쓰지 마시고요. 무록은 속에 액체가 들은 게 무록이고요. 결절은 속에 갑상선 조직, 그러니까 고형 조직이 있는 게 결절입니다. 우선은 불연성 저하는 요거 자체로는 현재로서는 치료하지 않고요. 무록이 이렇게 많다니까 이제 6개월에 한번 보자고 하신 것 같은데 또 이제 계속 보다 보면 끝까지 6개월에 한번 보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보는 검사 간격은 늘어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추적 관찰 자체가 뭐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이게 이제 권고 아니잖아요. 이 권고 안대로 따르시면 충분히 안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거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그냥 커지면 조직 검사를 해보는 거죠. 그다음에 양성결절은 놔둬도 별로 상관없기 때문에 크기가 작으면 치료 안 하고요. 치료가 가능은 하지만 필요 없어서 안 합니다. 과잉 진료가 될 수 있겠죠. 너무 조그만 양성결절을 고주파 치료를 한다면 그러는 병원들도 꽤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 중이고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현명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그만 양성결절은 고주파가 필요 없어서 안 한다.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다은님은 네, 아이고, 요거는 네, 그분도 이제 조금 뭐 해보면 될 것 같으니까 권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해간 안 하고 있고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조건 수술. 네, 사실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포성은 무조건 수술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수술하는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여포성 종양으로 진단된 분들은 이제 수술하는 큰 병원으로 전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병원마다 조금씩 기준은 다르던데, 약간 병원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준, 그 교수님이
나는 여포성은 이제 조그만 때는 암일 확률이 너무 적으니까 너무 조그만 여포성은 수술하지 않고 뭐 정기 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기준을 갖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포성 종양으로 환자분들을 큰 병원에 전원해 드리면 일단 그쪽 병원에서 환자랑 잘 상의해서 조금 할 때는 뭐 정기 검사만 하는 쪽으로 일단 놔두고 커지면 그때 수술할지 말지 다시 생각해 보자 그러는 분들 꽤 계십니다. 부분 절제술을 하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제가 보니까 훨씬 적은 것 같아요. 부분 절제랑 반절제는 다른 겁니다. 반절제는 갑상선의 반을 수술하는 거고요. 부분 절제는 반도 아니고 갑상선 반쪽 중에서도 일부분, 그 암 있는 일부만 절제하는 게 부분 절제입니다. 네, 주자미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자, 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올려주시고요. 이쪽 게시판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분 절제는 뭐 예를 들면 부분 절제 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시면 가능하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부분 절제가 수술하는 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뭐 이렇게 전절제, 반절제 같은 뭐라 그럴까, 확립된 수술법? 뭐 약간은 마이너 정도기 때문에 하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수술하는 의사가 아니다 보니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부분 절제 하는 분이라면 뭐 고려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 생각이 듭니다. 혹이 5cm, 요 글은 한번 읽어볼까요? 목 초음파를 했는데 림프도 많이 부어있고 양쪽 다 혹이 있다. 왼쪽은 작은데 오른쪽은 5cm가 넘었다. 모양은 나쁘지 않다. 세침피 검사를 했는데 5cm가 넘으면 암일 확률이 높다까지는 아니죠. 그냥 암일 확률이 조금 있다. 사실 초음파 모양이 훨씬 중요한데 근데 여기 모양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그러면 암일 확률이 별로 안 높을 겁니다. 네. 이제 지금 안나수님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사실 걱정되겠죠. 혹이 크고 세포검사도 하셨으니까 이제 아마 이런 일을 흔히 겪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은 세포검사 결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양성이냐 악성이냐. 환자분은 당연히 이 걱정을 하시겠지만 확률상은 괜찮을 확률이 현재는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암으로 나왔다면 그때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암이 아니라고 나왔을 때는 반드시 수술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분한테 큰 증상이 없으면 뭐 나는 좀 두고 보겠다. 그것도 옵션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5cm면 그래도 크긴 커요. 그래서 치료는 필요할 것이다. 그런 정도 생각이 들고요. 양성이고 모양도 괜찮고 단지 크기가 커서 치료한다면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고주파를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그 방향을 가지고
진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느 정도의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진료를 받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뭐 물론 내가 무슨 치료를 택할 것이다, 그거는 당연히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정하셔야 되겠죠. 네, 정다은님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다행이고요. 조셉 H님께는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신라면을 끓이면 아무나 끓여도 맛이 똑같은가요? 네, 지금 드시는 생각이 답입니다. 악성인데 수술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미세유도암이면 능동적 감시를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위치나 크기를 보고 정말 안전하다. 네, 능동적 감시라고 부르고요. 지금 서울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최상위 종합병원들이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진료 방침이죠. 네. 이제 혹이 많이 작고 위치도 좋은 경우 미세유도암이라고 부르죠. 그럴 때 이제 능동적 감시는 환자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방도 다 들었고, 예, 정다은님 준비는 했지만 댓글로 다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제 방송 마무리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분 후에 방송을 마치겠고요. 지금 댓글창에 들어와 계신데, 방송 끝나면 물어봐야지. 그런 분이 계시면 얼른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8월 25일 수요일 저녁이고요. 저희 갑질 훈남 방송은 8월 27일 금요일 오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름을 갑질 훈남, 훈수 두는 남자 해서 굳이 훈수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저는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병원에서는 진료를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진료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진료 원칙을 설명드리고 환자분들 중에서 저분은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갖고 전혀 엉뚱한 길을 가고 계시네. 그런 분들께 훈수를 드린다. 그게 이 방송의 컨셉이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인 거 진료받은 이야기를 당신이 딱 집어줘라.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주자미님, 저는 업무 강도가 높으시군요. 네. 네. 긴장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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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건 아닐 것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기, 노력하여 변화를 주겠다. 아까 젊다 그러셨죠? 요거는요, 이렇게 하세요.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질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TSH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걱정을 하시지,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시면 이제 몸이 점점 이렇게 뭐랄까 안 좋은 영향을 받겠죠. 이거는 개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TSH는. 그러나 지금 이 화면이 방송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력하여 변화를 준다면 요 얘기. 노력하여서 변화를 꼭 주십시오. 근데 지금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다고 TSH가 좋아질 것이냐? 그건 솔직히 몰라요. 그러나 TSH가 좀 낮은 불연성 기능 저하는 사실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안 좋은 다른 문제가 유발될 수도 있어요. 이 많은 긴장과 예민과 강박과 불면, 악몽, 그쵸? 피로. 이거를 계속 끼고 살지 마셨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다음 방송, 8월 27일 금요일 10시에 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갑질 훈남 이틀 뒤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